중국이 수출 규제를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완전 수출 규제 같은 관리는 20개고 경고가 20개. 그래서 총 40개 기업이거든요. 중국이 수출 규제할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일본은 중국의 자원을 수입을 해가지고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속셈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물건을 안 판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격해지는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라는 내용인데 예. 이게 뭐 작년부터 시작된 얘기죠. 다카치 사나의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 이래로 중국이랑 일본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습니다. 당장 요 최근에 그 설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여행객들이 일본 안 오고 일본 사이 안 좋으니까 한국 많이 가가지고 아마 한국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번 설에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왔다. 라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본 분들도. 그 정도로 이제 이런 민간 교류조차도 최근에 좀 많이 뜸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제 일본과 중국의 관계. 일본에서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뉴스가 그냥 감정론, 어디가 아까 말한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민간 얘기만 나왔었는데 최근엔 좀 국가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으니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과 중국 관계의 행방은 이래가지고 이런 주제로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대립이 항상 뭐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그 와중에 일본 내에서 좀 충격적인 이번 주에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댓글이 3,300개 정도 달렸습니다. 요미우리가 보도했네요. 일본을 비판하는 트위터 계정이 3,000개 정도 발견됐다. 뭐야 그냥 일본을 그냥 욕하는 거야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지난 일본이 선거 있었잖아요.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 그 기간 동안에 다카이치 총리를 비방하는 인터넷상에 흔히 말하는 여론 조작 어카운트 있잖아요. 계정이 3,000건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이 어디? 중국에서 왔다. 흔히 말하는 선거 때 일본 내 여론 조작 공작입니다. 중국에. 이게 처음에 뭐 몇백 건인 줄 알았는데 파다 보니까 뭐 이렇게 몇천 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있잖아요. 다카이치 사나이는 이제 극우다. 전쟁을 일으킨다. 아시아의 평화를 해친다. 무너진다 있잖아.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근데 그런 식의 이제 까는 댓글이 이제 무구죽수 나온 거예요. 특히 이제 SNS는 여러분 익명으로 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좀 뭡니까 중국에서의 이런 여론 조작이 일본에도 많이 오는구나. 라고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당장에 오픈 AI가 이제 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는데 뭐냐면은 오픈 AI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이 오픈 AI에게 물어본 거야. 다카이치 사나이를 깔려면 어떻게 작전을 펴야 되겠니? 이게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 안 된다. 옳지 못하다. 이래서 챗 GPT가 거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뭡니까 AI 같은 것부터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일본 내에 있는 여론을 좀 움직여 보겠다. 라는 식으로 했다라는 게 뉴스가 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자, 그런 와중에 더 큰 뉴스가 이번 주에 떴죠. 바로 이겁니다. 중국이 수출 규제를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예. 라고 해가지고 이게 뉴스에 떠가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 말이 나오는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총 40개의 기업입니다. 완전 수출 규제 같은 관리는 20개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조심해. 다음엔 너희야. 이런 거죠. 경고 있잖아요. 경고가 20개. 그래서 총 40개 기업이거든요. 이게 엄청 다양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미쯔비시 중공, 그 다음에 가와사키 중공, 그리고 IHI라는 흔히 말하는 일본의 방위 산업체입니다. 예. 일본은 중국의 자원을 수입을 해가지고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속셈이 있다. 근데 일본은 입장이 있죠. 일본은 그런 속셈이 없다. 전쟁 못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철회 요청하고 이것도 다카이치 사나이도 나서가지고 이건 옳지 못한 거니까 중국에 바로 항의하겠다.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존에는 중국이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말로만 이제 이렇게 하고 요거 할 거다라는 식으로 흔히 말 오프 더 레코드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셜이 아니죠. 문서에 남기지 않는 식으로. 근데 이번에는 이 리스트가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2026년에 이렇게 20개의 일본 기업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딱 하면서 영어로 있잖아요.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쯔비시 중공 계열사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가와사키 중공업 계열사 그 다음에 아까 말한 IHI라는 이렇게 이제 딱 이름을 적어놔가지고 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규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있는 겁니다. 당장에 다음에는 너희야 라는 경고 있잖아. 경고장 내는 친구들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 여긴 스바루도 등장을 하죠. 이토추, TDK, 그 다음 히노 자동차, 트럭 만드는 회사, 니또 덴코부터 해서 나름 여러 번 일본에서 소재를 만드는 기업 또 여기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군수 물품을 최종적으로 제작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도 수 틀리면은 니들도 이제 그 규제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중국이 좀 카드를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뭡니까? 크게 항의를 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일본 여러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그거 뻥카예요 라고 말하는 일본의 교수도 있습니다. 그러네. 리스트 안에 현재 중국이랑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기업도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대신 이게 중국이 끊은 최종 카드가 아니라 예. 이제 처음 끊고 있는 카드인데 그 소용도 없네 이렇게 말하면 좀 이건 또 그대로 문제다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좀 약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중국 수출 규제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완전히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라고 이제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일본도 그런 말 몇 년 전에 했었는데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들고 오는 근거가 일본은 언젠가 전쟁할 거야 라는 게 100% 틀린 게 아닌 게 뭐냐면은 이 근거가 여러분 바로 이 가와사키, 미쯔비시, IHI의 현재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5월달 기사입니다. 미쯔비시 중공, 가와사키, IHI 이게 흔히 말하는 일본의 방위 3대장이거든요. 예. 이 기업들이 지금 엄청 잘 나가요. 일단 주가부터 보여드릴게요. 미쯔비시 중공업의 이 5년 주가입니다. 2023년 정도까지는 한 주당 500엔이었어요. 요 최근에 한 주당 5,000엔입니다. 10배 올랐어요. 특히 2024년부터 이래서 그냥 뭐 떡상했죠. 주가가. 2023년 그때도 이미 대기업이고 유명한 기업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나 올라갔다고? 요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자, 미쯔비시 중공업뿐인가? 아니죠. 아까 방위 3대장 중에 하나, IHI. 여기 뭐 2024년에도 300엔, 400엔이었네요. 1년 만에 주가가 10배 올랐어요. 1년 만에 주가 10배. 그 다음에 가와사키 중공업. 여기는 그래도 좀 10배까지 아니라 5배, 6배 올랐네요. 가와사키 중공업은. 이게 중국이랑 무슨 상관이지? 그렇죠, 여러분. 이 기업들이 어떤 돈이 들어갔냐? 일본의 방위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일본의 방위비가 2023년부터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GDP 대비 금액이. 그래서 그죠? 일본 정부가 방위비 예산을 측정을 했어. 그러면 이 돈을 누구에게 줬을까? 누구에게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줬을까? 가지라고. 아까 보여드린 이 친구들, 이 3대장 순수하게 어찌보면 군수물품 연구하고 돈 쓰라고 정부에서 그냥 돈이 들어간 거예요. 얘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서 와 이거는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만들어서 무기라든지 뭔가 생산을 하겠구나. 주식시장이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쟤들은 일본 정부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이제부터 무기 생산하네. 전쟁할 거네. 근데 지금 상황 보니까 우리랑 니들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중국에 쏠 미사일, 중국에 쏠 무기를 만드는 기업들이네? 그러면 그걸 중국이 수출 규제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이렇게 중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틀린 말은 아니죠. 이미 돈 흐름이랑 주가부터 해서 일본의 방위비가 어느 기업에 꽂히고 있는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특히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이 중국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감정을 그냥 아예 그냥 다카이치 사나이짱이 좀 내비치는 거거든요. 말로는 중국은 훌륭한 파트너인데 눈이 있잖아. 중국은 훌륭한 파트너고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씨알도 안 먹히는 게지. 일본 국내에서 저번 국회의원 선거 다카이치 전리가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중국도 이거는 다카이치짱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아마 인식했을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완화될 거라는 예상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결국 이렇게 규제라는 게 나왔으니까 전문가분들 예산도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왜냐면 옛날에 아베짱이 거의 10년 가까이 해먹었거든요. 총리를. 근데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도 지금 인기로 보면은 뭐 10년 가까이 해먹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이 일본이랑 척진다?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일본 입장에서 봐서도. 중국도 분명히 손해보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예 좀 서로서로 있잖아. 못 이기는 척. 톤 다운 하면서 잘 지내봅시다. 어쨌든 뭐 중국도 장기 집권이니까.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중국이 그게 아니라 뭐 장기 집권이고 말고 좀 이번에 한번 세게 나가보자. 라는 식으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이게 어쩌면 좀 예상 외의 제재다. 라고 말이 나온 게 좀 있습니다. 당장에 이번에 1월 수출 규제의 끝이 뭐겠어요? 이거죠. 중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히토류 수입이 1월에 뭡니까? 전년 대비 5.7% 감소. 조금씩 이제 잠그고 있습니다. 히토류. 박간혜가 예전에도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지만은 중국만이 어찌 보면 만들 수 있는 이 히토류 종류도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멈춰버리면은 일본의 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에 타격이 가요, 기업에 타격이 가요, 주가가 내려가요, 경제가 안 좋아져요, 정치의,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도미노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걸 노리는 게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그렇죠. 어찌 보면 마지막 카드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100% 쓰기보다는 좀 하나씩 찔러줘도 중국이 있잖아요. 나 진짜 그러면 정말 히토류 끊을 거야? 정말 끊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있다는 거죠. 당장 일본도 그걸 아니까 이게 히토류 중국 의존도 제로를 목표로 한다. 일본이 의존도 제로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광산을 좀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든 있잖아요.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 히토류를 좀 이제 가져와 보자. 이게 진짜 일본이 그 근내 쪽에 내는 정보 이런 게 많네요. 우리 히토류 괜찮습니다라는. 중국이 없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왜 그런 말 하냐면은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일본이 이제 이 미나미 토리시마에서 그 진흙을 추출을 성공해서 그 안에서 히토류를 확인했다. 이제 일본은 중국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를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선거 기간에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했어요. 예. 이게 일본의 지금 성과라고. 이 미나미 토리시마가 어디예요? 1950km 떨어져 있어요. 도쿄에서. 미나미 토리시마. 그러니까 뭐 약간 남태평양 바닷가 같은 느낌이죠. 일본에서 옛날부터 이제 게임 체인저 자체적으로 채굴하고 생산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다. 아까 말한 뭐 아프리카 광산 중국과랑 다르다. 왜 일본의 섬에서 파내면은 흔히 말하는 진흙 안에 있는 히토류의 순수 히토류 양이 많고 방사성 물질이 거의 안 나온다. 거기다가 뭐 처리하는 것도 쉬워. 재련할 때도 단순하게 화학 처리만 하면 돼. 뭐 어렵게 있잖아. 불하고 이런 거. 완벽한 지구상에 그 어떤 지구상에도 없던 유일한 히토류가 일본 바닷가에 있었던 거예요. 라고 옛날부터 광고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운 좋게 선거 기간 동안에 추출을 성공을 했던 거예요. 어디? 수심 6,000m에서. 그랬는데 이게 어렵죠. 좀 현실적인 문제도 일본 미디어가 많이 지적을 하죠. 2026년은 국산 히토류 원년 세기의 대발견. 근데 상업화. 실제적으로 제품화를 시킬 때 이게 가능할까? 도쿄대학교 교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연간 히토류의 수요는 약 18,000톤. 아까 그 6,000m 수심의 그 히토류 있잖아요. 그거를 진흙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얼마만큼 진흙을 캐야지 이 18,000톤이 나올까? 연간 약 100만 톤의 진흙을 채취를 해야 됩니다. 도쿄에서 1950km 떨어진 수심에서 100만 톤을 매년 실어서 날라야 돼요. 이게 가능할까?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히토류로 자석 아니면 뭐 전기 자동차 재료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근데 자석 하나 만드는데 돈을 그렇게 쓰면은 모터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 기사랑 연결된 게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요거예요. 사실은 일본 정부가 중국 의존도 제로를 목표로 하면서 나오죠. 아프리카 광산. 아니 일본 그 섬에서 되면은 아프리카 광산을 찾아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여러모로 지금 차선책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런 거 따지면 기승전 히토류 이것 때문에라도 뭐 중국이랑 어느 정도 이제 일본 내에서는 사이좋게 지내란 말도 생길 법한데 근데 그런 여론이 안 생기는 게 그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지금 히토류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여론이 사실은 더 크다는 겁니다. 예. 왜? 아까 박간의 오상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돈 받아 먹은 거예요. 중국에서. 아시겠어요? 야, 아니 도쿄대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거 현실성이 저 중국 저 SNS 3,000건 카운터 똑같은 거네. 저마 저거.
일본은 자원 독립을 할 수 있는데 괜히 저 중국에게 협박받은 저 미디어를 매수당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상한 소리 하네. 일본은 말이야 얘기했잖아. 일본 정부에서도 뭐 돈 생각하지 말라고, 그지? 허용한다고. 일본은 휘토리 독립이 가능한데 저 어디서 저 중국에게 저 사주 받아가지고 저 나쁜 놈들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의 여론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지지율이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인 얘기.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게 못 떠 들어가는 자석 하나가 그지 배 실어 나온다는 거 좀 어디서 국가가 지금 대규모 꿈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나오잖아. 이게 성공만 하면 뭐야? 게임 체인저야, 게임 체인저. 판이 바뀐단 말이야, 이 사람아. 그런데 지금 이상한 연구 결과 지금 딱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언제부터요라고 물어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응원을 해도 못할 망정에 어디서 지금 초를 치려고 해?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주요한 언론이다 보니까 반대 잘못하다가는 욕을 바가지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지금. 이번 다카이치 정권 아마 장기 정권이 될 겁니다. 그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이 대립이 좀 장기화돼서 좀 심화될 우려가 앞으로도 커진다. 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제 말했지만은 아무 타격이 없는 겁니다. 수출 규제 하더라도 거래가 없는 기업이고 휘토류는 일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자체적으로 섀도우 복싱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게 일본의 여론이기 때문에 네, 정말. 과연 앞으로 이게 정말로 중국이 섀도우 복싱을 하는 거지 아니면 일본이 타격을 입는데 여론을 위해서 숨겨두고 있는지는 시간이 좀 흘러야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겠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정말 지금 그러네요. 뭔가 일어나서 타격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안 좋은 그런 환경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타격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압박이 있어요. 서로 난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솔직히 말하면 휘토리 안 팔면 자기들도 좀 손해거든요. 말했잖아요. 물건 안 팔면 장사쟁이가 돈을 못 버니까 손해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팔아도 괜찮아. 우리는 안 사도 괜찮아. 국가 간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민간 서로 사람들 양 국민 간의 자존심 문제로도 번지고 국익 문제로도 번지고 그러면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어느 나라가 껴있어요? 대한민국이 껴있잖아요. 그럼 이런 게 장기화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뭔가 공이 날라오거든요. 이거는 지난 여러 역사를 보더라도 자명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뭐 하면 있잖아요. 중국을 치러 가는데 길을 비켜달라, 임진왜란. 그죠? 원나라가 일본을 쳐야 되니까 같이 날아가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 이 가운데 낀 대한민국도 이런 중국과 일본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세우고 있지 않으면은 어쨌든 우리도 피해를 입거나 뭐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일본 내에서는 어쩌면 이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하고자 하는 게 스파이법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중국 스파이입니다. 중국이 일본 내에서 SNS에서 여론 조작하다가 이번에 걸렸잖아. 그러면 뭐예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애들 중에서도 조직적으로 일본 여론 선동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잡아서 일본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라는 법을 이제부터 추진합니다, 일본이. 이게 일본에는 반스파이법이거든요. 대의명분은 중국인데 이런 법 자체가 중국인에게만 못한다. 중국인만 제한한다는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법이 만들어집니까? 일본인 외에 외국인이 일본에서 재산을 가질 때, 외국인이 일본에서 활동을 할 때, 외국인이 일본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여기에 접촉이 되면 너는 국외 추방이다라는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을 던진 건 중국인데 엄한 일본에 있는 한국인이라든지 다른 외국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박간의 오상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관광객분들, 중국분들 우리 숙소에 안 오시니까 장사가 안 돼요, 어려워요 하면 어려워요라고 한 업자분들이 공격을 받잖아요. 일본 그렇죠. 국내에서. 그리고 이번에도 중국 있잖아.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 회사 아파요. 어떻게? 라고 할 수 없는 그렇죠. 분위기. 하는 순간에 미국 노거든. 일본 정부 조금 중국이랑 사이좋게 좀 지낸
할 수 없어요라는 한마디 하면 당신 중국 편이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저는 약간 무섭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다카이치 언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니까 지금 인기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 휘터르코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좋은데 전신순리로 끝내는 그런 마무리 안 되기를 바란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추미코가 말한 것처럼 너 그거 아니야? 너 비국민. 일본의 히코쿠민, 비국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전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과거에 전쟁이라는 그런 게 없는 나라고 이렇게 대립 있으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100년도 안 된 사이에 일본은 뭘 반대한다, 너 비국민이야, 잡아간다가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의 예를 들어 뭐 아니 저는 힘들어요 하는 자체에 대해서 너 임마! 너 이놈 새끼 너는 일본인도 아니야! 이런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과거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